안녕하세요. 오늘 일학습 병행 사업 설명을 맡게 된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기획부 신동윤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30분 정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일학습 병행 정의 부분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학습 병행은 독일, 스위스의 도제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NCS 기반으로 업무 현장 및 사업장 외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주는 현장 기반 훈련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용어들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은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먼저 근로자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맞춤형 현장 훈련과 이론 교육 등을 병행하는 훈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세 가지 단계를 보시면 먼저 구직자는 스펙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입직이 가능하고 또 기업은 맞춤형 현장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또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의 목적이자 정의입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일학습 병행 도입 과정입니다.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은 2013년 스펙 중심, 학벌 중심이 아닌 정부의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 핵심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2014년에는 한국형 도제 제도인 일학습 병행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기존의 재직자 과정뿐 아니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교인 재학생 단계로도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숙련 일학습 병행인 피텍 단계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과 학습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8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학습 병행 운영 근거입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이 기존에는 자체 법률이 없어서 직업능력개발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을 준용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안정적인 기업 지원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체 법인 일학습 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자체법을 운영 근거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필요성 부분입니다. 자료는 2020년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취업 시장을 보시면 구직자의 경우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이 4년 3개월이고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10개월입니다. 즉 취업을 하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한 근로자가, 구직자가 기업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근무하여서 한 명의 숙련된 근로자로 양성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요. 자, 현실은 청년 임금 근로자의 70%는 첫 직장을 그만두고 그 평균 근속 기간은 약 17개월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에 10명이 취직을 하면 그중 7명은 17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스펙 쌓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은 직무로 조기 이직 및 퇴직을 하게 되고 기업은 짧은 근속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서 숙련 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직자와 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나타난 것이 바로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언론에서 바라본 일학습 병행인데요. 그렇다면 언론에서는 저희 일학습 병행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용산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직원을 채용한 다음 기업에 맞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전략 수립 후 업무 처리량이 2.5배 증가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에서는 일학습 병행은 기업은 재교육비를 절감하고 청년은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업의 장점을 기사로 게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일보에서는 일학습 병행의 고숙련 단계인 피텍 과정을 설명하였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기업에 계속 다니면서 전공 관련 최신 기술과 이론 교육을 배우며 학위와 자격을 동시에 취득 가능하다는 장점을 소개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특징입니다. 자, 일학습 병행 같은 경우는 훈련 내용과 훈련 방법 등을 기업이 주도해서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또 이렇게 설계된 훈련 과정은 국가가 인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 생산 현장의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하여 훈련을 하기 때문에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또 훈련 후에는 평가를 통해 국가 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또 과정에 따라서는 학위와 연계될 시에 종료 후에 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일학습 병행 특징 부분입니다. 자, 일학습 병행은 도제직 현장 교육 훈련인 OJT와 사업장외 교육 훈련인 OFJT가 서로 상호 연계되어 훈련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OJT의 경우 기업 내 자격 요건을 갖춘 기업 현장 교사의 밀착 관리를 통해 하루 6시간 이하, 월 60시간 이하의 훈련이 진행되게 됩니다. 또한 훈련 과정 역시 사전에 개발하고 인정받은 그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업무 현장에 연속적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OFJT 같은 경우는 근로 현장과 분리된 시설에서 일반적으로는 이론 교육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대학과 같은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교육이 가능하며 또 훈련 시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이렇게 병행해서 돌아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참여 대상입니다. 일학습 병행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는 각각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2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CEO의 자체 인력 양성 의지 또한 높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및 삼재다발 기업의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근로자입니다. 자,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15세 이상의 최소 나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선언법 및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재직기간 1년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훈련 실시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일 1년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외국 국적자 중 F4에서 F6의 비자 소지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참여 형태인데요. 크게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형태의 공통점은 현장 훈련인 OJT는 기업 자체의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인재를 육성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사업장의 교육 훈련인 OFJT의 경우 단독기업형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실시하지만 공동훈련센터형은 대학 등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여 가능 상시근로자 수 요건에서도 단독기업형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공동훈련센터형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이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훈련 유형입니다. 훈련 유형을 크게 재직자와 재학생 두 가지로 나뉘어 봤는데요. 먼저 재학생을 보시면 학습 근로자, 학생의 신분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특성화고 및 직업계열 일반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산학일치형 도제학교와 전문대 최종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대 재학생 단계, 그리고 4년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IPP형 일학습 병행 사업이 있습니다. 자, 재직자 과정을 보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단독기업형과 공동훈련센터형 외에 산학일치형 도제학고 훈련 졸업생을 대상으로 폴리텍 전문대 등과 연계하는 훈련 형태인 고숙련 일학습 병행 피텍 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일학습 병행 운영 절차입니다. 기업 지정에서부터 훈련 종료 단계까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먼저 각각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지정 같은 경우 현재 일학습 병행 사업은 참여 기업을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공단 관할 지부지사로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학습 기업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준비 단계에서는 기업 내 전담 인력인 기업 현장 교사와 HRD 담당자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 후에는 훈련 실시를 위한 훈련 과정 개발 및 인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단계인 훈련 실시에서는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훈련 실시 기간이 있으며 학위를 위한 과정의 경우 별도의 기간으로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기업은 훈련 실시 동안 내부 평가라고 하는 기업 내 자체 평가를 치르게 되고요.
공단에서는 기업의 훈련 운영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종료 단계에서는 훈련 종료 시점에 외부평가라는 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자, 산업형 과정의 외부평가 합격자는 국가 자격 취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학위과정 연계 시에는 학위 취득도 가능합니다. 또 일학습병행법 시행 이후 외부평가에 합격한 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네, 다음은 학습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훈련 과정 개발비인데요. 훈련을 위한 훈련 과정을 개발하는데 한 개 직무당 210만 원, 총 2개 직무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에 따른 OJT와 OFJT 훈련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월별 고정된 비용이 아닌 화면을 보시면 기준 단가, 인원, 훈련 시간, 지원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지원율 같은 경우는 훈련 대상이 재학생인지 재직자인지 우대 직종인지 아닌지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인지 아닌지 등등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저희 네이버의 공식 블로그 일학습병행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니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더 자세한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기업 현장 교사와 HRD 담당자 수당이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를 직접 가르치는 기업 현장 교사는 학습 근로자의 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학습 근로자 1명일 경우 월 33만 3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되고 13명 이상부터는 133만 3천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HRD 담당자의 경우 월 25만 원의 고정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학습 근로자 훈련 장려금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월별로 사업주에게 학습 근로자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1000인 이상 기업은 미지원입니다. 그리고 훈련 종료 시에도 사업주에게 외부평가 합격자 1인당 20만 원 곱하기 훈련 기간의 개월수를 곱해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 36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제학교 및 1000인 이상 기업은 미지원입니다. 네, 다음은 학습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분입니다. 먼저 병무청에서 산업기능요원 배정 1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물품제조 입찰 적격심사,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지정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클린 사업장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학습 근로자 장점 및 혜택 부분인데요. 학습 근로자의 경우 스펙 쌓기 없이 조기 입직이 가능하며 훈련 실시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무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기업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를 할 수 있고 기업 현장 교사의 전담 교육을 통한 기업의 숙련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혜택 부분에서는 산업형 과정의 외부평가 합격자의 경우 국가 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학위 과정과 연계 시에는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 특례와 관련하여서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상에도 가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 성과 부분입니다. 자,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사업 7년 차인 올해 6월까지의 학습 기업 및 학습 근로자의 참여 현황을 누적치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저희가 14년 처음 1,897개의 기업에서 3,154명의 학습 근로자가 사업을 시작을 해서 자, 올해 6월까지 15,898개 기업에서 97,515명의 학습 근로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치는 처음과 비교해서 학습 기업의 경우 약 8.3배 늘어난 수치이고 학습 근로자의 경우 약 3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다음 일학습 병행의 대내외 성과 부분입니다. 먼저 작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로부터 대한민국 정부 혁신 사례 10선에 선정이 되었고요. 2016년에는 일자리 창출 유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실태조사에서는 일학습 병행에 참여한 사업주의 80%가 일학습 병행 사업에 재참여를 희망하였고 마찬가지로 작년 현대리서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일학습 병행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가 사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일학습 병행법 시행 부분입니다. 자, 정식 명칭은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요.
저희 일학습 병행 같은 경우는 일학습 병행 법 같은 경우는 일학습 병행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학습 근로자의 근로 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 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네, 법 시행 시 기대 효과로는요. 학습 기업의 경우 학습 기업이 청년 구직자 등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 일학습 병행을 위한 핵심 인력인 기업 현장 교사 육성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훈련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근로자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맞춤형 교육훈련과 함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학습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학습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 자격인 일학습 병행 자격을 취득 가능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음으로는 일학습 병행 용어 사전 부분입니다. 일학습 병행 사업의 필수 용어들을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용어 사전뿐만 아니라 저희 네이버 일학습 병행 공식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사업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많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